네, 제 강의는 제가 그동안 많이 성장 클리닉을 해왔는데 그동안 많은 질문들이나 이제 오신 이유들은 키가 작아서 오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최근에는 사실 키가 커서 우리 아이가 성소수증 아닐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일단 우리가 성장이 어떻게 하는 게 정상 성장인지 먼저 알아야지 비정상을 알 수 있으므로 정상 성장과 성장 이상. 두 번째, 사춘기와 성조숙증. 사춘기와 관련된 질병이니까요. 제가 크게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장과 발달이라는 말을 예전에는 참 모르고 살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많이 정말 병원이라는 건 많이 아플 때 오고 어디 열나거나 오고 이렇게 해서 많이 왔었지만 그 성장과 발달은 사실은 아이의 평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은 늦게 발견돼서 오셨지만 지금은 영유아 검진이라는 게 나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개인병원에서 감기로 갔거나 또 영유아 검진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아이가 작거나 다른 성조증이 의심되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 검진에서 가장 크게 평가하는 것은 성장이라는 거, 자라나는 거, 세포수가 더 증가하는 거, 키가 더 크는 거, 몸무게 더 늘어나는 거. 발달 부분을 보시면 아이가 목을 가리기 시작해서 또 서고 걷고 뛰고 이러는 것을 저희가 평가를 두 가지 하는데 이거를 정의를 먼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는 우리 몸에 뭘 결정하는 거는 유전자라고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좋은 유전자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다 잘 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유전이라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 유럽에도 이태리 같은 남부 쪽은 굉장히 작습니다. 실제로 남자들 여자나. 그러나 북유럽의 노르웨이 같은 데는 거의 여자 평균이 170 이상이고요. 남자는 1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유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보통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70% 정도는 유전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30% 정도가 여러 영향을 미치는다고 생각하는데 영양 결핍은 세계적으로는 가장 성장에 장애를 주는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도 지금 예전에는 운동이란 거가 필요 없이 동네에서 뛰어도 제가 하고 했지만 지금은 나가서 놀 친구도 많지 않고 집에서 저는 그래서 학원을 많이 권합니다. 운동학원. 공부학원이 아니라 운동학원이요.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 또 장기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 환경적인 성향 또한 만성 질병이 있거나 저희가 이제 의료진으로서는 관심 갖는 분야가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났을 때 뱃속에서 아기가 자랄 때는요 보통의 엄마가 많이 잘 먹거나 태반 상태가 좋을 때 잘 큰다고 해요. 태반이 안 좋고 그러면 아이가 작게 잘 안 자라는데 임신 28주까지는 주로 키가 크고 그 이후로는 체중 증가가 한다고 하고요. 출생 체중은 먼저 아시죠? 아기들이 있으니까 3kg 정도 되고요. 키는 한 50cm로 태어납니다. 근데 제1 급성장이라고 해서 이제 인생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소아 청소년기에 1, 2년 사이에는 아주 굉장한 급성장기를 겪습니다. 출생이 50cm라면 돌만 되면 75cm가 됩니다. 그러니까 50%가 자라는 거죠, 자기 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그거의 절반쯤에서 2년 정도 되면 한 90cm가 되는 거죠. 이때는 잘 먹는 아이가 잘 큰다고 해요. 우리 모유 수유를 하거나 분유 수유를 해서 또 이유식도 잘 하게 되고 이게 잘 넘어가야지 아이가 잘 큰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이 일정한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소아기라고 해서 3에서 10세는 보통은 유전적으로 또는 갑상선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크는데 대체적으로 5, 6cm 1년에 많이 크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요. 안 크는 것도 이상하고 어떤 분들은 더 많이 크고 싶다 하지만 사실 그런 거는 어떤 나쁜 사인일 수도 있으니까 5, 6cm 정도 자라는 걸로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2 급성장기가 인생에 있어서 오는데 그게 바로 사춘기죠. 그래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먼저 이 사춘기가 오게 되고요. 남자들은 좀 더 늦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춘기를 남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오세요. 여자애들은 전몽오리가 바로 생겨서 오기 때문에 진단도 빨리 하지만 남자들은 아주 좀 진단 자체가 열이 떨어집니다.
급성장기 동안에 여자들은 한 평균 25cm 크고 남자는 28cm가 커서 이거는 이제 성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성장 호르몬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성장이 급성장하게 되는데 급성장하는 게 가장 문제는 성장을 많이 하고 나면은 결국은 성장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 되면 결국은 안 자라죠. 그래서 우리 소아청소년과의 가장 특징은 이렇게 성장과 발달을 하는 거가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어떤 분들은 얘가 언제 더 클 수 있나요? 이렇게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애들, 엄마 아빠들의 세대랑 아이들 세대는 좀 달라서 지금 엄마의 세대는 아이의 세대는 초등학교 때 여자애들은 거의 다 크고요. 이렇게 한 중학교 2, 3학년 되면 거의 다 성장이 끝나고요. 뼈 나이로는 실제 자기 나이가 아니라 내 생리적인 나이, 뼈 나이가 14, 15세, 소견이 끝나고 한 2년 후면은 다 성장하고요. 남자들은 중학교 때 급성장기를 거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성장하고 뼈 나이는 16에서 17세, 또 겨드랑이 털이 많이 나거나 이럴 때 이제 끝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골연령이라는 거 많이 들으시죠? 실제 연령은 내 나이 여연령이라고 해서 나이 없는 대로 있지만 그 나이하고 내 생리적인 나이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연령은 뼈를 이용해서 같은 나이의 아이들의 뼈의 성숙도를 평가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쪽 뼈하고 이쪽 뼈 보시면 이쪽 뼈는 이제 만으로 14살 된 남자이죠. 성장판이 어느 정도 손가락에 있는 성장판이 닫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환자는. 여기 보시면 어떠세요? 성장판이 열려있죠. 그래서 이런 성장판의 열린 정도에 따라서 물론 전체 몸에 대한 성장판은 아니지만 이 손에 성장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나이를 만듭니다. 그거를 고연령이라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뼈의 성장이 보통 기립뼈의 성장은 이 연골세포들이 많이 분화하면서 연골세포가 분화해서 서로 자라나가지고 여기서 칼슘이 축적되면서 뼈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칼슘 축적이 다 돼버리면 성장판이 닫히고 더 이상 길이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뼈 나이가 바로 이런 거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면은 뼈 나이가 빠르다. 내 나이가 지금 8살인데 13살이다. 그러면은 뼈 나이 빠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성조증이나 비만증이 의심이 되고 뼈 나이가 너무 내 나이 10살인데 5살이다. 이러면은 영양장애나 만성질환 또는 다른 질환들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뼈 나이를 이용해서 성인 예측치를 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다 알 수는 없어서 사실 방법은 많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상키를 이 표에서 많이 만들어서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들 놀라세요. 무슨 5에서 10이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천적인 요인도 있고 또한 이 유전적인 것도 사실 계산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적신장치라는 걸 사실 유전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거는 부모님을 평균 내고 이거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전적인 거를 양쪽 어느 부모님을 유전을 담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두 부모님의 자녀일 경우에 부모 평균치 남아는 플러스 6.5 남녀가 13cm 차이가 납니다. 원래 여자들이 평균 160 남자가 173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마이너스 6.5를 해서 이게 유전적인 예상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5에서 10이 굉장히 잘 맞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도 사실 차이가 나는 거는 내가 어떤 부모님의 유전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부모님도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의미로 생각하면 이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 X축이 나이고 Y축이 키인데 아이가 지금 굉장히 크죠. 10살 됐을 때. 근데 뼈 나이가 13살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큰 애 나이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뼈 나이만 이용해서 이런 키의 예측키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많이 작다고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뭐 친구들이 너무 커서 자기가 작은 분도 있어요. 제가 퍼센트로는 한 50% 되는 아이도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 기조는 100명 중에 퍼센트로 말하잖아요. 퍼센트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큰 아이들이랑 친하게 되면은 내가 더 작게 느껴지고 좀 하는 것 같고 지금 최근에 한 반은 거의 한 20, 30명 되니까 그거를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유아 성장 곡선이 인터넷에도 많이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소아과 학회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나이하고 내 키를 재보면 내가 몇 프로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의사들이 말하는 뭐 사회적으로 내 가족적으로 엄마들의 뭐 다들 어머니들 한 딸은 170, 아들은 185 이 정도로 하시는데, 어쨌든 키를 의학적으로 저희가 의사가 봤을 때 정말 저 신장이다 하는 거는 100명에 3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준은 1년에 보통 제가 5, 6cm 큰다 그러는데 1년에 4cm 미만 자랄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의학적 저신장인 건 다른 질병과 동반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저신장을 사실 타고난 저신장, 또 2차적인 거는 그 이후의 문제 크게 생각하면은 유전적으로 부모님이 아주 작으신 분, 또는 어떤 염색체 질환이 있거나 해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작고 그 이후로 더 안 자라는 사람들. 2차적인 성장장애는 태어날 때는 다 괜찮았는데 어떤 질병들에 의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는 영양결핍이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호르몬 이상 이렇게 다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장 클리닉에 지금 꼭 오셔야 될 분은 역시 영유아검진이 지금 뭐 우리나라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거기에서 의뢰받고 오시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진짜 문제 있는 아이를 저희가 검사해야 될 확률이 가장 많고요. 3세 이후에 평균보다 한 10cm 작을 때, 또 매년 키 크는 속도가 5cm, 뭐 4cm 미만일 때, 그리고 잘 자라던 아이가 갑자기 안 자랄 때, 아까 성장 속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사춘기가 빠르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뭐 여드름 났다거나 냄새 나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경우. 또 부모님은 작은데 아이가 너무 너무 좋게 감사하게 크면 좋은데, 또 부모님이 사춘기가 빨랐을 거고 이런 성도순과 또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성장 클리닉에 오면 여러 가지 이런 혈액 검사랑 모든 건강에 관련된 검사하고, 성장 호르몬 검사는 대부분 이제 입원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박 2일인데 아주 특별한 3% 미만만 검사하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 여러 번 이제 많이 들으시는데 어디서 나오냐면은 뇌에서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혈액을 통해서 가서 간에서 성장인자라는 걸 만들고, 성장인자가 뼈를 연골을 잡고 증식하게 해서 크게 만들고 길이 성장을 만들고, 또 지방이나 근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대사적인 영향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되죠. 사실은 수면 후에 좀 분비가 되고요. 운동으로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내가 키가 더 크고 싶으면 일찍 자고 운동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성장 호르몬을 그러면 진짜 정말로 써야 되는 사람, 꼭 써야 되는 사람들은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에요. 결핍증이라는 건 호르몬을 자대로 못 분비하는 거죠. 아까 뇌에서, 뇌하수체에서. 그래서 이 진단 자체는 입원해서 하게 되고요. 조금 고생스러운 입원 검사하는데 3% 미만만 검사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 확진이 되면 보험으로 성장 호르몬, 굉장히 고가의 호르몬이지만 보험이 되고요. 호르몬이 부족한 결핍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치료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받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아이가 이 병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러고 그 외 성장 호르몬 결핍증 외에도 의학적으로는 뭐 만성신부전이나 터너주고 이런 질환, 이거는 굉장히 흔치 않은 질병이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럴 때 사용하게 되고요. 특발성 저신장은 다른 이유도 없이 다 성장 호르몬도 괜찮고 유전적으로 작을 때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치료는 뭐 일찍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하면 되고요.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고, 보통은 뭐 처음 시작해서 성장판이 끝날 때까지 맞을 수 있지만 뭐 2, 3년 맞는 경우도 있고요. 매일 자기 전에 잘 맞고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사춘기와 성조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춘기 아시죠? 먼저 독립심 생기고, 사춘기가 생겨야죠. 사실 부모님한테 디펜던트 한다는 게 이제 독립이 생기고요. 생식기가 발달되면서 결국 생식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난소나 고환이 태어나서부터 있지만 크진 않아요. 활동도 못하고 있다가 사춘기가 되면은 이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임신이 가능한 생식 기능 완성하고요. 이거는 이제 1차 성징이라고 그러죠. 타고난 거. 2차 성징은 없었던 거가
음모도 생기고 유방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2차 성징이 생기는 해서 결국은 성인 신장을 획득하게 되고요. 그럼 사춘기는 왜 오는지 언제 오는지 우리가 태어나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사춘기 호르몬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시상하고 뇌 안에서 성호르몬을 그동안은 많이 못 나오게 막 하다가 어느 나이가 되면 여자는 10세, 남자는 11세 정도 되면은 시상압에서 성호르몬, 방출호르몬이 불리하도록 자극하게 되고 이 뇌하수체에서 성선 자극 호르몬, 우리가 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LH, FSH 호르몬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호르몬이 고환을 키우고 난소도 키우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게 되면 그게 이제 2차 성징으로 나타나고 냄새도 나고 이런 이제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그럼 왜 그렇게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늦고 그건 다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많이 유전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좀 빨리 사춘기 겪으신 분들은 아이도 좀 그렇게 경향이 있고 또 부모님 늦으신 분은 또 늦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외에는 사회적인 영향, 비만, 환경호르몬 이런 것들이 많이 의심받고 있고요. 환경호르몬은 이제 유사 성호르몬이어서 성호르몬과 비슷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이렇게 막 현대 근대화된 사회에서는 노출에 계속 되고 살죠, 저희가. 그래서 150 이제 세계적으로 100년에서 150년 동안 10년 동안에 2, 3개월씩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의학과하고 소아청소년과에서 연구한 거에서 보면은 이 PM20이라고 하는 이 미세먼지 호르몬이 미세먼지가 높을수록 소경의 연령이 빨랐다 이런 보고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 시작에 대해서는 이제 아셨는데 사춘기가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전에 겪으셨지만 다 까먹으셨으니까 여자들은 10살에서 11살에 가슴 몽울이부터 시작해서 사실 굉장히 잘 알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갑자기 좀 애가 확 크게 시작하고 통통해집니다. 그리고 음모 발생하고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서 초경하고 그 2년 후에 성인기를 도달하게 되고요. 남자들은 고환이 커지게 되는데 고환이 사시신데 여러분 뭐 고환 크기 어떻게 아세요? 모르시죠? 근데 고환이 커지고 음경도 커지고 그래서 음모가 나야지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왔구나 이렇게 부모님은 느끼세요. 그리고 이때 키가 잘 안 큽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은 처음부터 키가 크는데 그래서 신장이 급성하거나 이제 사춘기인가? 이래서 이제는 많이 크겠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이제 급성장이 끝나고 성인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작을 우리가 질병으로 분류를 하면은 정상 사춘기, 조기 사춘기, 성조수기, 사춘기 지연 이렇게 4개로 구분하는데요. 대부분 여자들은 9살에서 13살까지는 누구나 어떤 사람 좀 일찍, 어떤 사람 늦게 있으니까 있다고 하고 약간 애매하지만 아주 엄격하게는 8세 이전의 성조수주, 남자는 9세 이전인데 조금은 진단이 늦어지는 건 9세. 조기 사춘기라고 하고요. 또 사춘기가 진짜 13살이 여자가 되거나 남자 14살도 안 된다 그러면 안 온다 하면은 이게 진짜 계속 안 올 건지 그거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조수증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 이제 9세 미만의 사춘기가 나타날 때, 또 8세 미만의 여자한테 전공이 나타날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성조수증 그 무슨 문제냐? 사실 어머니들 물어보면 4학년 때 생리했던 분들도 있으시고 제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문진으로 3학년 때도 가끔 있으세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세요. 자기가 그래서 되게 때리고 오세요. 그렇게 친구들하고 생리 관리도 안 되고 엄마들이 이제 문제 막 어디 묻힐까 걱정, 수영장 갈까 걱정 이런 게 많으셔서 이제 이런 거가 있고요. 또 또래랑 같이 친하게 안 지내고 좀 큰 애들하고 지어서 어떤 연구에는 이제 문제 청소년이 좀 더 생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성장에 대해서는 미리 성장해서 되게 또 커요. 저도 이제 5학년, 6학년 되면은 선생님처럼 큰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걔네들은 먼저 성장하고 끝나기 때문에 성장이 조금 더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조수증은 지금 엄청 여러분도 다 관심 많으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치료 많이 하는데 빨간색 바가 여자, 파란색이 남자에서 한 10%밖에 안 돼요. 남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빈도도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알게 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남자가.
그래서 성조수중은 진짜 성조수중, 가짜 성조수중인데 진짜는 정말 생리까지 끝까지 가는데 이거를 시작을 아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인데 유전이라고 했잖아요. 특발성 성조수중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는 없는 거. 두 번째는 뇌에서 이 사춘기가 시작되니까 뇌에 어떤 종양이 있거나 양성 종양, 악성 종양이 있을 때 이런 데가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간혹 MRI도 찍게 됩니다. 성조수중 진단할 때는 남자 여자 해서 우리가 이제 사춘기 평가 이렇게 하죠. 가슴 모래 커졌는지 음모가 커졌는지 이렇게 평가하고요. 보통 이제 이거 하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집에 이런 거 하나씩 다 있으세요? 이게 구강 크기를 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굉장히 부끄럽게 하지만 이제 구강 크기를 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 파란색이 3cc인데 4cc 정도 되면 사춘기가 생겼다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은 모르시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막 센치도 재가지고 오세요.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이론은 어떠세요? 이게 사춘기 생긴 것 같으세요? 사실 남자애들도 가슴이 굉장히 나오고 사춘기 자체에도 나오고 살이 찌면 이렇게 나오니까 여자들도 이렇게 비만 아이들은 사춘기를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조수중 검사는 오시면 이제 뭐 호르몬 검사하고 뼈사진 당연히 하고 성호르몬 자극 검사라는 걸 하는데 그냥 이 LH, FSH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자극을 해서 이 수치가 5 이상 되면은 사춘기로 진단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MRI에서 이제 저는 환자 케이스인데 실제로 이제 성조증을 진단한 아이들 MRI 해보니까 뇌하수체 과호종이라고 해서 이런 종양을 발견하게 해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할 때는 성선 자극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는 거죠. 그게 나오게 하니까 2차 성징도 억제하고 희손실도 제거하고 심리적인 문제도 예방하고 사춘기 발달 정상화시키고요. 사춘기 지원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이 자극 검사했을 때 5 이상 나오고 뼈 나이가 빠를 때 사춘기 증세가 나타날 때 예측 성인기가 그래서 인하여 작을 때 이런 치료를 하고요. 사춘기 억제제의 이제 부작용에 대해 많이 걱정하는데 이제 지금 현대 치료제는 4주, 12주마다 하고요. 부작용은 현재 여기는 간단하게 유해 반응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4주 만에 억제시키지 그걸 평생 억제시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억제하고요. 치료 효과는 반드시 성선 자극 호르몬과 에스트로겐이 감소해서 유방이 나왔던 게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환도 좀 작아지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야지 그게 커지거든요. 그렇지 않고 성숙도도 좀 감소되고 이런 치료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성인 예측기가 커지게 되고요. 염려를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체중증가 이거 여러 연구가 많이 했어요. 골밀도도 증거 불충분하다고 하고요. 생식 기능에 대한 것도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미 연구가 되어 있는데 거의 없는 거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간혹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에 생리하게 되는데 그 가장 제가 걱정하는 건 오히려 주사 부위에 농양이 있거나 몽우리가 생기거나 이런 환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리실까봐 사춘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장 호르몬하고 사춘기 억제 가끔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보시면은 성장 호르몬은 저신장 때 하는 거고 사춘기 억제 치료는 사춘기 발달이 빠른 사람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정상 사춘기를 억제하진 않아요. 4주마다 주사하고 이건 매일 자기 전 사춘기 지원과 키성장에 도움되고 여기는 사춘기랑 관여가 없고 유해한 반응은 뭐 아까 국소적인 거 하고 있고 성장 호르몬도 실제 부작용은 한 3에서 5% 되니까 그렇게 크게 유해하진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